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특강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듀윌에서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우수한 성적을 맞을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림을 줍니다. 그림을 주고 그 그림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죠. 이 질문에선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시험이 며칠이에요? 자, 날짜를 보면 지금 20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20일이에요. 그러면 10월이에요? 2시예요?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10월이에요. 10월은 맞습니다. 하지만 며칠? 날짜를 묻고 있습니다. 날짜에 해당하는 말 20일이에요. 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요일은 뭔가요?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또는 시험이 무슨 요일에 시험을 봐요? 또는 시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은 10월 20일 목요일에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볼까요? 시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괄호, 이 빈칸을 괄호라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생일에 친구 책을 선물 받았어요. 자,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친구가 주었습니다. 왜? 생일이에요. 자, 친구가 책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렇죠. 친구에게 또는 친구에게서 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에게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글을 쓸 때는 에게서, 말을 할 때는 그렇죠. 한태서를 씁니다. 에게, 한태, 문어, 구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생일에 친구한테서 책을 선물 받았어요 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말,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4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시죠. 방에 책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다의 반대말, 있어요의 반대말은 없다, 없어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이 말의 반대말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적다입니다.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입니다. 여기 반대말이 있네요. 자, 좋다의 반대말, 좋아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싫어요입니다. 이렇게 정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반대말도 한 번씩 공부합니다. 그래야 그렇죠. 수업이 자기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집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릅니다. 회사에서 일해요? 자, 일하다의 반대말을 묻습니다. 아니요. 휴일이라서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네, 쉬다, 쉽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걸어요. 걷다, 걷지 않다, 그냥 있다, 멈추다.
이런 표현들이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자, 운동하다의 반대말 쉽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또 뭐 책을 읽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이런 표현들로 운동을 하지 않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다.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럽히다, 더럽게 하다, 뭐 이런 표현이 반대말이 될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자, 4번 문제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릅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길다, 길어요. 자,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머리가 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머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말 무엇입니까? 짧아요, 예뻐요, 얇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짧아요입니다. 머리가 짧아요입니다. 길다, 짧다. 예쁘다의 반대말 예쁘지 않다, 지 않다 쓰죠. 못생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얇다, 얇다의 반대말은 두껍다.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 그렇죠. 이렇게 반대말 표현 그때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의 정답 및 해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옆부분에 날개 또는 저쪽 부분 날개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빈칸, 그렇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계좌를 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자, 은행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돈을 맡기고 돈을 찾습니다. 또 돈을 보냅니다. 송금합니다. 돈을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은행에서 인출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넣으려면 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넣으려면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는 저의 은행 번호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야 은행에서 돈을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계좌를 만들다라는 표현 어렵습니다. 자, 출금은 돈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제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계산합니다 라는 행동이에요. 제가 결제합니다. 자, 돈을 내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는 어떤 요금을 내세요. 그럼 제가 납부합니다. 돈을 냅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제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자, 개설은 계좌번호를 만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좌를 개설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정답 및 해설을 보시고 계좌라는 단어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나라 언어로 된 사전으로 계좌가 무슨 뜻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찾아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계좌라는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힌트. 계좌를 개설하다 세트 함께 외우면 좋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려고 은행에 갑니다. 네. 6번 보시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오늘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잠을 잘 잡니까? 잘 못 잡니까? 잘 못 잡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보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못 잡니까? 미리, 혹시, 충분히, 골고루. 정답은 충분히입니다. 잠을 많이 자야 해요. 그것을 충분히 자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충분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리는 먼저,
혹시는 아마 내 생각을 나타낼 때 씁니다. 골고루는 여러 가지 한쪽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모두 생각하는 것을 골고루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의 부사어 몰라도 됩니다만 네, 부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급, 3급 공부할 때 미리 혹시 충분히 골고루 이런 표현을 자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기본 소양 평가를 60점 이상 맞으려면 이들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고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됩니다. 자, 6번 정답은 오늘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잠을 충분히 못 자요가 됩니다. 자,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만 있으면 공부가 반만 됩니다. 말을 같이 하면 공부가 반 이상이 됩니다. 쓰면서 같이 하면 공부가 100% 충분히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앞에서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장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7번 문제는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이 물건을 책상 위에 올릴까요? 아니요. 그냥 바닥에 놓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올리다, 내리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 놓으세요가 정답입니다. 아어 노타에 활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물건을 책상 위에 올릴까요? 아니요.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보내놓다, 보내다라는 건 어떤 물건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겁니다. 받아놓다는 내가 받습니다. 그렇죠? 옮겨놓다는 것도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올리다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안에 이 빈칸 안에 이들 1번, 3번, 4번을 넣어서 말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릅니다. 가, 국물이 어때요? 국물을 먹습니다. 조금 짜요? 아니요. 약간 안 짜요. 짜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빈칸에 와야 합니다. 왜? 뒤에 읽어볼까요?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짠 음식입니다. 국물에 소금을 더 넣습니다. 왜? 국물이 싱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올바른 표현은 약간 싱거우니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어요가 정답입니다. 자, 시원하다, 매콤하다 음식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원하다, 날씨가 바람이 시원할 때도 씁니다. 하지만 국물, 시원한 국물, 냉면 국물 먹을 때 시원합니다. 매콤하다 뭡니까? 한국 음식 매콤한 음식이 많습니다. 조금 맵습니다. 매콤합니다. 가볍다라는 건 음식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씁니다. 가볍다라는 건 무겁다, 가볍다, 무게에 대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싱거우니까입니다. 왜? 짜다는 말의 반대말 싱겁다입니다. 9번 보시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자, 금연이라는 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역은 장소예요. 금연구역, 즉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처벌받다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면 좋습니다. 처벌받다. 나쁜 짓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벌 받는 겁니다. 혼나는 겁니다. 자, 수당을 받다, 규칙을 받다, 확인받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돈입니다. 일을 하고 받는 돈이고 규칙은 지켜야 할 룰, 규정을 말합니다. 확인하다라는 건 내가 한 번 더 눈으로 또는 서류로 그 사실이 맞는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시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자, 스마트폰 분실하다. 자, 스마트폰을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핸드폰, 전화기라고도 부르는 휴대폰, 휴대전화,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대비하다라는 거 준비하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보험에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다, 신고하다, 처리하다, 문의하다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가입할 필요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다라고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신고하다, 처리하다, 문의하다도 사전에 있는 단어 찾아보시고 저희 정답 및 해설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와 함께 10번까지 문제를 봤는데요. 50번 넘는 문제까지 함께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고 옆에 팁, 힌트들을 확인해서 공부하시고 또 정답 및 해설을 보고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영상으로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달려가 볼까요? 네, 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회사 면접에 맞는 옷차림. 옷차림은 옷을 바르게 입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셔츠를 입고 자켓, 겉옷을 입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복을 입어야겠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맞을까요?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 면접에 맞는 옷차림은 단정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활발하다. 활발한 건 아주 성격이 긍정적이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옷차림이 활발하다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옷차림이 헐렁하다 쓸 수 있습니다. 헐렁하다라는 건 조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편해 보이는 옷차림을 이야기할 때,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옷차림이 조금 헐렁하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풍부하다라는 말, 무엇이 적지 않고 많이 있을 때 풍부하다라고 하죠. 옷차림이 풍부하다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 좋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무엇이 늘어나요. 그래서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뒤에 문장 보면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니가로 이 두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니가로 이유, 원인의 니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앞에 와야 할까요? 수익이 늘어나다. 네. 수익은 내가 버는 돈을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적이 됩니다. 네. 비용이 늘어나거나 부담, 지출 다 내가 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지출이 늘어나면 생활이 안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13번에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자, 앞에서 우리가 반대말 고르는 문제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말,
고릅니다. 비슷한 말은 유의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단풍이 예쁘네요. 가을에 한국의 가을은 잎들, 나뭇잎들이 예쁜 색으로 바뀝니다. 단풍이라고 합니다. 단풍이 예쁘다. 자, 예쁘다와 비슷한 말이 와야 합니다. 네, 가을이어서 경치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1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봐야 하지만 일단 단어가 같은 말인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13번 함께 풀어보시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어제 산 가방이 조금 큰 것 같은데 다른 가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방을 샀습니다. 제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영수증이 있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바꾸다와 비슷한 말 무엇입니까? 교환하다 맞습니다. 교환하다라는 말이 바꾸다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자, 계속 비슷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자, 많다. 자, 그러면 많은 것과 비슷한 말은 무엇인가요? 유창하다, 꼼꼼하다, 신선하다, 넉넉하다. 정답은 넉넉하다입니다. 많다, 풍부하다, 넉넉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 그래서 나를 읽어보면 손님들이 오실 때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나아요. 자, 여기 부족하다. 이거는 반대말이네요. 네, 비슷한 말도 있고 반대말도 함께 있습니다. 자, 많다의 반대는 부족하다. 많다의 비슷한 말은 넉넉하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괄호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골라야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같은 것,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 사이에 반대말, 비슷한 말 찾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기억하는 것이 시험을 볼 때 훨씬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1급, 2급에서 늘 나오는 문장이죠.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앞으로입니까? 네, 앞으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고 싶었어요, 가지 않았어요. 모두 과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미래 표현입니다. 을까 봐요. 이렇게 문법 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가볼까 봐요. 가보려고 해요. 가보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이 아닌 다음 미래에 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법 확인 문항입니다. 16번 문항도 문법 문제입니다. 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요? 자, 오늘 춥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춥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는 과거입니다. 자, 어제는 그러면 어제 따뜻해서 아닙니다. 따뜻해서 춥네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아니니까요. 어제 오늘 다른 이야기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따뜻했는데 괜찮습니다. 따뜻해지려고 이것도 이유 원인이 되는 것들이 앞뒤로 붙죠. 따뜻했으니까 이유 원인입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의도예요. 앞으로 할 거고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아서워서 니까는 결과, 이유의 원인이죠. 는데 여러분들 2급에서
배우는 표현입니다.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춥네요.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문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따뜻했는데가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실례합니다. 서울역에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서울역에 가려고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저 정류장에서 500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올바른 문장이 될까요? 서울역에 려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서, 가고, 가니까, 가려면. 이 중에 자기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는 려면이라는 표현, 면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씁니다. 려면을 머릿속에 외워 두십시오. 자, 서울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자, 아서, 고, 니까, 려면 중에 특히 이제 려면을 묻는 문제들. 려면, 려고, 이런 표현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회사를 인터넷으로 수업도 듣고 있어요.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녔는데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다니거나 괜찮네요. 다니면서 괜찮네요. 다닐 텐데는 가정입니다. 가정. if인 거예요. 뭐뭐 할 텐데 내 생각을 말하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자, 회사를 다니거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A, 그러니까 A거나 B 이렇게 이어지면 이것 또는 이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회사를 다니거나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죠. 요즘 내가 하는 것이 하나, 둘 모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가 정답입니다. 자, 면서는 동시 동작입니다. 두 개를 함께 할 때 우리가 면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수업도 듣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가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한국에서 어디를 여행해 봤어요? 저는 부산을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여행해 봤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나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쓰기 좋은 가장 적절한 문법은 은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가 정답이 됩니다. 고 있다, 기로하다, 것 같다의 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다, 보다, 은 적이 있다 또는 없다. 여기에 본 적이 있다 없다까지 전부 경험을 나타내는 문법들입니다. 20번입니다.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 시험을 볼 거예요. 아니요. 일이 있어서 다음에 자, 볼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죠. 다음에 볼 거예요 라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표현들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제가 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는 중이에요. 지금의 과정이죠. 다음에 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볼 수 없어요. 자, 이건 대화에 호응하지 않죠. 정답은 3번 보려고 해요입니다. 네. 21번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는 문제, 문법 문제 계속이죠. 결혼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요. 자, 잘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서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바쁜지 안 바쁜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엇이 정답인가요? 바쁘실 텐데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바쁘시면 뭐뭐 하면 이거 바쁘시고 해서 바쁘신데다가 이런 표현들 정답 및 해설에 있는 표현들 한번 보시고 문장도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퇴근하고 쉬지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쉴 수 없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퇴근 못합니다. 오늘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나요? 야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야근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야근 할 수밖에 없어요가 정답입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면 안 돼요. 는 줄 알았어요. 할 걸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야근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고 는 줄 알았어요도 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했는데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야근하지 않습니다. 야근할 걸 그랬어요. 야근 안 하고 야근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문장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야근을 안 하고 이건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입니다. 23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문제를 고르는 유형인데요. 자, 어렵습니다. 23번부터의 문제가 앞에 것들은 그래도 빈칸이 있고 한 단어가 바뀌기 때문에 문법적인 상황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과 뒤가 잘 호응하느냐, 호응하지 않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해서 이걸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 문장을 보고 이해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자려고 누웠습니다. 맞습니다. 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쉬지 않고 바로 무엇을 하다. 피곤하니까 가자마자 자려고 눕는 거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자, 영화를 봅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보는 중입니다. 다 보지 않았습니다. 다 못 보고 나왔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문장 괜찮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다 못 보고 나왔어요.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좋은 회사입니다. 대신에 그런데 월급이 많은데 일도 쉽게 편해요. 이 앞과 뒤를 A랑 B라고 이야기해 보면 은 대신에는 A에 반대되는 표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좋아요. 대신에 일이 많아요. 그래 앞뒤가 다르다라는 문장이 되죠. 그런데 월급이 많아요. 일도 쉽고 편해요. 앞과 뒤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은 대신에가 아니라 은 대다가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앞 표현과 B 표현이 같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갖고 이렇게도 씁니다. 외출을 자주 안 합니다. 맞죠? 날씨가 추우니까 자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날씨가 추워서 외출을 자주 해오면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하지만 맞습니다. 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틀린 문장 3번입니다. 재밌죠?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같은 유형의 문장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주말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아직 쌓여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그렇죠. 그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근데 고 말았어요. 자, 고 말다 이 표현은 좋은 일에 쓰지 않습니다. 고 말다라는 건 안 좋은 일에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3번, 4번 체크해 볼까요?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호응이 잘 되었습니다. 아침에 바쁠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오늘 바쁠 것 같아서, 그죠? 아침에 바쁠 것 같아서, 밤에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좋은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나 개그 프로에서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때도 문법적인 표현이 같은 하다라는 단어에 문법이 어떻게 붙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죽 말고 밥을 먹어도 되나요? 병원인가 봅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네, 괜찮아요.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셔야 돼요라고 뒤에 썼죠. 그러면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피해라고 하는 건 마음껏 죽, 밥 마음대로 드세요가 아니고 식사를 해도 되는데 이건 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되라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하되.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면서 뭐뭐 하되 이런 표현 잘 못 봤을 겁니다. 자, 이게 조건에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을수록 은 나머지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봤고 아는 문법이잖아요. 자, 25번 문제에서 하되라는 표현 하나 우리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식사를 하되.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세요. 해도 되지만 그 뜻입니다. 자, 26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똑같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을까요? 저도 지금 막 그 이야기를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 이야기를 나도 막 하려고 했어. 그런 표현을 찾아야겠죠. 하려고 했어요가 없네요. 자,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니까 가져올게요. 신나서 과일을 가지러 갑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려던 참이다. 뭐뭐 하려던 참. 나도 막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기억나시죠? 자, 할만해요, 하나 봐요, 을지도 몰라요도 확인해 주십시오. 자, 27번 문제입니다. 앞서 봤던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 중간에 또 변화하는 문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번 더 볼까요?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느라고 지각하다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뭐 하느라고는 제 행동을 말합니다. 틀린 표현이네요. 자,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내가 했더니 체한 것 같아요. 좋은 문장, 잘된 연결입니다.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올바른 연결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세요. 뭐뭐지 않도록. 자, 이런 표현들은 4급 정도에서 3급 후반 4급에서 배우는 표현들이어서 만약 2급 수준의 여러분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28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근데 종결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때는 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안 다쳤군요. 다행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진만 보고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맞은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속상한 일도 잊히기 마련이에요. 자, 뭐뭐하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뭐뭐하기 마련이다라는 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4번 먼저 보고 다시 확인해 볼까요? 친구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이것도 틀렸네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기 마련이다라는 건 어떤 것은 반드시 그렇게 결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속상한 일도 잊히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네. 자, 그러면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고 말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반성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자, 그런데 친구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표현이 왔습니다. 짜증이 나서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짜증이 났지만이라고 썼으면 화를 내지 않았다가 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호응이 맞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 표현도 역시 3급 앞부분까지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건 4급, 5급용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나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번부터 50번 또 그리고 5개의 구술까지 있는 시험이 100점까지잖아요. 0점부터 10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85점이 넘으면 거의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45점 정도 맞으면 한국어 2급에서 3급 사이의 수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네. 자, 29번. 기억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한국에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제는 어머니 생신이었지만 고향에 만나러 갈 수 없어서 미리 선물을 기억. 어제 저녁에는 어머니께 전화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선물을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29번부터는 이렇게 텍스트, 큰 긴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이죠. 더 긴 글도 있습니다. 약간 짧은 긴 글인데요. 긴 글, 문장은 긴데 긴 글, 그냥 짧은 글, 짧은 글이 하나 있죠. 이 글을 읽고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찾는 겁니다. 자,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고향에 가족들이 있고 그리워하죠.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워합니다. 어제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리 선물을 어땠을까요? 어머니께 보냈죠. 보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제 저녁에는 전화도 드렸죠. 선물을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조금 긴 글이죠. 글이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찾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자기의 발음 연습도 한 번 더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합시험 저희가 준비한 모의시험을 1번부터 50번, 55번까지 쭉 읽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국에 사는 나는 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안 만났어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들 바쁘고 보기 힘들었지만 고향의 명절을 떠올리며 만났다. 두 번째 문장에서 만났네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시간을 내서 만난 겁니다. 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다들 바쁘고 보기 힘들었지만 바쁩니다.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만나다, 시간을 내서 만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 친구 집에 모였다. 자, 모였군요. 그곳에서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나누었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지에서, 타지는 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지는 한국이죠. 한국에 사니까요. 타지에서의 생활이 힘들 때도 많았는데 친구들과 한국에서의 삶을 서로 응원해 주면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아, 참 아름다운 글이네요. 자,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겁니다. 글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또 이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찾아보죠.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조종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기계, 사람이 직접 켜고 작동해야 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다. 그 시대가 시작되다라는 뜻이죠. 기기끼리 함께 뭔가 이제 주고받나 봐요. 작동할 수 있다. 사람이 하지 않고 기기가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죠. 기기들이 이야기를 나누진 않죠. 사람이 아닌데.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는 뉴스를 스마트폰이 접하게 되면 그 소식이 전기 주전자에 전해져서 따뜻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기 시작한다. 대단하지 않나요? 스마트폰과 연결된 옷장은 두꺼운 옷을 미리 준비하여 주인 앞에 내놓는다. 기기가 이렇게 작동하는군요. 날씨 정보를 전달받은 자동차도 미리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한 채 주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사물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자,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정보를 주고받다, 서로 소통하다, 전달받다. 그렇죠? 접하고 소식이. 자, 소식을 주고받다니까요. 그래서 정보, 이 소식은 정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문제가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정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억에 알맞은 글을 넣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는 이걸 한번 먼저 읽고 이걸 읽어볼까요? 이걸 읽기 전에 바람이 천천히 흐르다. 정확히 벽에 부딪히다. 천천히 흐르다. 바람의 흐름이 기온을 낮춰주다. 바람이 기온을 완전히 유지하다. 자, 기온을 낮추다, 유지하다. 벽에 부딪히다, 흐르다. 자, 이 내용을 중에서 올바른 걸 찾는 거죠. 읽어보면서 됩니다. 머릿속에 넣고. 사람의 주거 방식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죠. 따라서 기후에 따라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집을 짓는다. 남부지방에서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자, 더운 여름이에요. 여름이 더워요. 시원하게 보내고 싶어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집을 짓는다. 그죠? 자, 집을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짓는데 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서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단서, 힌트로 생각해서 그래야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시원해지려면 천천히 흘러요. 벽에 부딪혀요. 기온을 낮춰요. 완전히 유지해요. 그렇죠. 너무 쉽죠. 기온을 낮춰주기. 넣어서 읽어볼까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집을 짓는다. 그래야 바람의 흐름이 기온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문장이 자연스럽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배치한다. 눈이 많이 내려 집안에 갇혀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비가 많이 내려 습한 곳에서는 집의 바닥을 땅에 닿지 않게 집을 짓는다. 땅의 습기가 바닥을 통해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문장을 보면 뭐뭐 한다 왜, 뭐뭐 한다 왜, 이 세트가 있죠. 이걸 다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걸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기억이 가리키는 것, 찾는 것, 이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운동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쭉 했죠.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센터. 자, 이게 너무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4급, 5급 아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 2, 3급 되는 학생들은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할 텐데 이 33번, 34번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35번도 그 문제인데 34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같은 텍스트, 같은 글에 문제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문화센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수영에서부터 테니스까지 여러 운동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요가 이렇게 하는 거죠. 몸. 예. 요가가 재미있어 보이고 시간도 맞아서 시간도 맞아야겠죠.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수업?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하는군요. 요가를 꾸준히 해서 건강도 챙기고 수업에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요가 수업 언제 시작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맞네요. 1번. 그럼 틀린 거네요.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화센터에는 수영과 테니스 수업만 아니죠. 요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 아니죠. 인터넷인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죠. 저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전화에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재밌죠?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 주말에 한국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친구가 청첩장을 보내주었는데 청첩장은 결혼 초대장을 말합니다. 결혼할 때 보내는 초대장, 청첩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고민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라 결혼식에 가면 모르니까 고민되겠죠.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돈도 내고요. 축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같이 결혼식에 가자고 해서 저도 함께 가기로 했군요. 결혼식에 입고 갈 정장도 샀어요. 와, 정말 예의가 있는 친구네요. 정장. 아주 올바른 옷이 좋은 옷이죠. 예의 있는 옷. 축의금도 준비했어요. 친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읽고 보니 이제 내용을 찾아야겠죠. 저는 한국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맞네요. 자, 저는 결혼한 친구에게 정장을 선물해요. 아니죠. 제가 입고 갈 거예요. 제가 입고 갈 거예요. 친구에게 한국 결혼식 선물 아니죠. 제가 몰라요. 친구가 저에게 설명해 줬죠. 친구들이. 가지 못합니까? 아니죠. 갈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쉽네요. 네. 자, 똑같은 문제예요. 유형이 35번과 똑같은 유형인데 이제는 이거 먼저 보고 이걸 읽어볼까요? 네. 자, 1번은 회사 일이 끝나고 저녁에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2번은 수업 때문에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3번은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4번은 시험을 잘 보려고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렇군요. 확인해 볼까요? 읽으면서. 한국어 수업이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주말에. 평일은 월화수목 금을 말하죠. 토일은 주말이에요. 토일은 주말. 그렇죠? 평일에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수업을 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주말 수업을 등록했다. 이 사람은 평일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배웠습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힘들어도.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건 맞네요. 그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열심히 연구에 도움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끝까지 다 듣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다음 단계의 수업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수업 다 듣고 시험 봐야 하나 봐요. 시험을 잘 보려고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이 말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없는 것은 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건 또 좋은 문제예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겁니다. 이 문장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뭘까? 핵심 내용이 뭘까를 함께 찾아볼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법규를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뭐뭐뭐뭐 이런 행동은 이거는 자, 얘가 더 큰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그 사례예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되었다. 법규만 잘 지켜도 대부분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2번. 같은 말이죠. 1, 2번. 그러므로 지키자. 3번. 같은 말입니다. 1, 2, 3.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뭔가요? 관련성이 없다. 적용해서 안 된다.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다 틀린 내용이잖아요. 가장 큰 내용, 가장 적절한 내용은 3번이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예방하다. 네, 그래서 큰 내용을 찾아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목을 만드는 거네요. 중심 문장을 찾으면 그게 곧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니까 37번과 비슷한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나 월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제인데 직장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 내용이죠. 직장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첫 문장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어렵다. 계속되는 설명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신뢰를 잃어 도움이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을 잘하려면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신경 써야 된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중심 문장과 함께.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눈에 딱 보이죠. 제목이. 그렇죠. 4번입니다. 네, 가장 큰 거.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넓은 중심 내용을 찾고 그걸 제목으로 만드는 거. 앞과 뒤를 잘 찾으면 거기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앞에 저희가 이 기본적인 단어 문제부터 문법 문제,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찾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함께 봐왔다면 이제 39번부터 46번까지인가요? 문화와 역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그렇게 크게 드리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확인하고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자, 한국의 국경일과 날짜의 연결이 맞지 않는 거. 자, 한국의 국경일은 5개입니다. 그중에 한글날, 제헌절, 광복절 이게 국경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날짜를 또 봐야겠죠. 8월 15일 광복절 맞습니다. 제헌절 7월 17일 맞습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한국이 처음 시작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6월 6일이 맞습니다. 6월 6일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인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질문에 국경일이라고 했잖아요. 현충일은 사실 국경일이 아닙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한국의 기념일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오표에도 올라갈 테니까요. 자, 아무튼 한국의 기념일들, 국경일 머릿속에 넣는 것은 중요합니다. 40번입니다.
한국 지역 대표 도시 연결 전주, 전라도 맞습니다. 청주는 충청도 맞고요. 춘천은 강원도입니다. 경기도 아닙니다. 강원도. 경주는 또 경상도 맞습니다. 자, 전라, 충청, 강원, 경상, 경기 뭐 이렇게 저희 도들이 있는데 전라도는 남북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로 구분되죠. 경기도나 강원도는 남북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온돌입니다. 그렇죠. 기와 마루는 한국의 한옥의 대표적인 형식이긴 합니다만 난방 방식은 온돌입니다. 아이고, 네. 42번. 계절과 즐길 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다릅니다. 봄 꽃 구경 좋습니다. 여름은 낚시 아니고 이제 여름엔 물놀이 해야죠. 물놀이 해야 되고 가을에 단풍놀이, 겨울에 눈꽃 축제 맞습니다. 여름 낚시는 겨울에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5만 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역사적 인물은 그렇죠. 5만 원권은 신사임당입니다. 자, 그럼 이는 율곡 이이 선생은 어느 권에 그려 있죠? 어느 지폐? 그렇죠. 이이 선생은 5천 원권. 이순신 장군은 500원 동전에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세종대왕은 만 원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시대 유적이 아닌 것은 한국은 과거 고조선부터 여러 국가 시대를 지나 삼국 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또 뭐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져 왔죠. 대한제국,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광화문, 경회루, 창덕궁은 조선시대 건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적이 맞는데 첨성대는 그렇죠? 신라 시대 유적입니다. 경주에 있습니다. 설날에 대한 설명 맞지 않는 것은 자 그럼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맞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차례도 지내기도 하죠. 음식을 차려놓고 인사를 하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로 발음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네, 송편은 1월 1일 새해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추석에 먹는 음식입니다. 새해에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송편은 추석 음식입니다. 자, 한글의 복지, 우리나라의 복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맞는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셔야겠죠. 자녀 양육 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요.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받을 수 있다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제 글을 읽고 글에 대한 내용 읽는 문제가 이제 우리 내용, 한국의 문화, 사회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글들도 여러분 꼼꼼히 이제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하나씩 내용, 지식을 쌓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글과 같은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이거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더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성세대는 신세대보다 명확한 업무 지식을 선호한다. 자, 기성세대가 명확한 업무를 선호한다. 자,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는 틀린 겁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나이가 든 세대고 신세대는 젊은 세대예요. 나이가 든 기성세대, 여기 써 있네요. 나이가 든 기성세대는 직장 내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신세대는 직장 내 행사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 자, 틀린 거 세 개를 골라내야겠군요. 읽어봅시다. 세대마다 다르다. 직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젊은 세대, 신세대죠.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신세대.
업무 지시하거나 지시받는데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자, 틀렸네요. 바뀌어야겠죠? 신세대가. 그렇죠? 이에 반해 나이 많은 세대는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말한다. 자, 분위기. 누가? 기성세대. 이거 맞네요. 분위기를. 네. 자, 직장 내 회식에 대해서도 신세대와 기성세대 의견이 다르다. 신세대는 존중받기를 원해서 회식을 꺼려해요. 기성세대는 꼭 참석. 자, 그러면 꼭 참석은 신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죠. 그리고 의견 차이 크지 않다. 이 정도면 되게 큰데요. 다 다르잖아요. 결국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도 배우고 정답도 고를 수 있죠.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 글의 주제로 맞는 것. 한국의 경제와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제라고 제가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그렇죠. 한국의 경제와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은 예. 마지막에 두 문제. 이를 위해서 퇴직 연령을 늦추고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물론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사회구성과 합의도 필요하고. 노인들의 비중이 커져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노인 비중이 커집니다. 마지막에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된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벌써 정답을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찾은 분이 계실 거예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층의 복지 비용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노인 인구가 늘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고령화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 노인 인구가 늘다, 이걸 고령화라고 말하는군요. 고령은 나이가 많다예요.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노후 준비, 평균 수명, 이건 말도 안 돼. 고령화, 비슷하네요. 경제발전 틀렸죠. 1번 아니면 3번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가 본 단어 고령화 시대. 그렇죠. 노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 결국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보다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고령화 시대 대처 방법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세요. 자, 이제 4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쓰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써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말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감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 모든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감기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감기에 자, 걸리다를 놓고 걸리지 않도록, 그죠? 걸리지 않게 써도 되나요? 그럼요. 걸리지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정답이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걸리지 않게. 또 다른 정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50번. 빈칸에 알맞은 것도 쓰는 문제예요. 아이가 게임인데 한국 사람들이 게임이라고 발음하죠. 네.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게임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씩 시간을 조금씩 어떨까요? 그렇죠. 줄이다라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요? 제한한다. 아니면 조금씩 줄여 보세요. 이러든지. 줄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장이 여기 와야 합니다. 이제 줄이다라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하죠. 좋은 생각이네요. 우선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하게 해야겠어요. 네. 줄이다 말고 뭐 시간을 조금씩 제한하다.
라는 표현을 써도 되네요. 제안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50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이제 51번부터 55번, 즉 5개의 문제가 구술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나중에 종합시험을 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에서 이제 제일 끝 지점이 어딘가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술시험 문항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문제는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 끊어 읽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인데요. 제가 한번 끊어서 읽어가 볼게요. 여러 번 멈췄다 하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니까 입을 좀 정비하고요. 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봉투에 쓰레기를 담은 후 정해진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유리, 플라스틱 소재의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곳에 내놓으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패스해도 되겠네요. 한 번에 읽어보면,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곳에 내놓으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끊어 읽는 연습을, 호흡을 생각하면서 발음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중요한 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일반 쓰레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쓰는 거죠. 대답을 해야 돼요, 말로. 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재활용 얘기니까요. 자, 3번. 쓰레기 버릴 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뒤에 있죠. 네. 재활용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음식물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그냥 그때 사회와 문화에 관한 것들, 또 정치 경제에 관한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어로 힘들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사도 찾아서 계속 보시고요. 자, 우리가 준비한 문제는 한국과 고향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 고향은 아직까지 신호체계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다. 이야기를 하든지. 또 쓰레기를 버릴 때 방금 규칙이 있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규칙,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교통법규를 이용할 때의 규칙,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의 규칙 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은 한국에서 선거가 중요한 이유. 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곳까지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선거가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올바른 정치인들을 잘 선출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법안도 내고 감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의 업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정답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희 이제 1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내용이 제가 길게 좀 세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회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